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800만 원으로 100억 버는 비결을 공개합니다. 최근 언론이 화천대유, 이 화천대유라는 뜻모를 난해한, 이게 주역에 등장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연루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남판교, 대장동, 이 노른자 땅에 신도시를 하나 세웠는데 대장동 공공택지개발 무려 1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돈벼락을 맞은 기업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인 거죠. 오늘은 이 화천대유 사건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이제 많이 알려진 것처럼 자본금 4,999만 5천 원, 5천만 원 이하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신생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시행과 관련된 경력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 공공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사로 덜컥 선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공고가 나자마자 그 다음날 하루 만에 화천대유가 시행사로 선정이 됩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그리고 이 거대한 사업을 하루 만에 후다닥 화천대유에게 몰아줄 어떤 정치적 고려나 뒷배경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여러분 유동규라는 이름 세 글자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화천대유를 시행 파트너, 이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에 끌어들인 최종 결제 담당자가 바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그 당시에 사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사장의 직무 대행을 했죠. 그런데 지금 널리 알려진 것처럼 실적도 없는 화천대유가 성남시와 컨소시엄 파트너십을 맺고 이렇게 막대한 천문학적인 수익, 돈벼락을 맞았다면 그로 인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고 유동규 당시 본부장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다른 회사들을 제치고 단 하루 만에 충분한 심사숙고 기간도 거치지 않고 화천대유의 일감을 몰아준 것이냐,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선물해 준 것이냐, 문책성 인사, 경질을 당해도 모자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가 되자 이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하게 됩니다. 좀 익숙한 이름이죠. 경기도 관광공사는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이 음식평론가 황교익 씨를 임명하려고 했던 경기도내의 알짜, 참 엄청난 관광 예산을 주무르는 알짜 공기업입니다. 그곳에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돈벼락을 맞게 해준 유동규를 사장으로 임명시켰다는 것이죠. 황교익을 임명하고 싶어 했을 정도로 중요한 알짜 공기업의 유동규를 승진시킨 이유, 영전시킨 이유, 결과적으로는 화천대유 선정하고 밀어준 거 잘했다는 포상성 인사가 아니었을까요? 또 다른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참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판사 사회의 최고 영향력이 큰 원로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나 권순일 전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까지도 겸임했을 정도의 우리 사회의 원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본인이 대법관으로 있던 시절 이재명 지사를 벼랑 끝에서 한번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요? 이재명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그런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 이 도지사직 박탈에 해당하는, 정치 생명이 끝날 뿐만이 아니라 선거 보전금을 다 물어내줘야 돼서 그야말로 집안까지 폭삭 망하게 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국 무죄 처분을 내려줌으로써 이재명 지사가 부활하게 되고 지금의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것이죠. 그때 참 치열했습니다. 7대5라는 스코어가 나와서 한 사람만 등을 돌렸어도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생명이 끝장날 수 있었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의 편에 섰습니다. 여담이지만 그 당시에 생방송 TV 토론 중에 나온 허위 사실은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참 해괴망측한 법리적 해석을 대법원이 내놓아서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으로 으리으리한 검은색 이 세단,
고급 자동차를 제공받고요. 월 2천만 원 이상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사법농단 아닌가요? 만약 누군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 대법원에서 살려준 그 보답으로 화천대유에 법률 고문된 거 아니냐고 지적했을 때 이재명 지사는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이 알려지자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직에서 사임한다고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본인이 받은 고문료가 얼마인지 밝힐 수 없다면서 두루뭉술한 이 사건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월 2천만 원의 고문료를 주고 화천대유가 이 전직 대법관급의 변호사를 둘 정도로 법적인 분쟁이 많은 회사였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행정기록 공개된 것을 보면 지금까지 화천대유라는 시행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은 단 한 건, 그것도 소송 금액 8,800만 원 상당의 비교적 소액 소송입니다. 8,800만 원짜리 소송 한 번 당한 게 전부인 회사가 전직 대법관이라는 거물을 한 달에 2천만 원 넘게 고문료 주고 자동차 주면서 고용할 특수한 사정 전혀 없죠. 이건 역시 비상식적인 일이죠. 누가 봐도 이재명 지사 대법원에서 무죄로 풀어준 사람을 챙겨주기 위한 그러한 이 고문 임명이 아니었을까. 역시나 합리적인 의심, 상식적인 시각에서의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동규라는 이름이 나왔고 권순일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천대유는 알려진 것처럼 5천만 원 이하의 자본금으로 급하게 설립된 시행사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3년 동안 570억 이상을 배당받았다고 하죠. 오늘 화천대유의 대표이사가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 회사의 실제 소유주는 김만배라는 머니투데이 언론사의 전직 법조팀장입니다. 법조계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기자라고 하는데요. 현직 기자가 이런 회사를 소유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시행사업에 깊숙이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직 대법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국가적 게이트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차치하고 화천대유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이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끌어들인 자금이 350억 정도 된다. 그리고 모든 손해를 자신들이 부담하는 위험 부담이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이득도 많이 가져가게 된 것이다. 여기에 몇 가지 허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에 시행 경력도 없는데 대체 성남시는 뭘 믿고 다른 회사가 아니라 화천대유를 이 대장동 택지개발의 파트너로 급하게 선정하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끌어왔다는 350억의 투자금은 본인들이 이 성남시의 파트너로 결정된 이후에 끌어온 것입니다. 사실 성남시가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화천대유가 아니라 어느 회사라도, 심지어 제가 오늘 당장 회사를 만들어도 그 성남의 뜰에 파트너사로 참여하게 되고 우리 회사에서 이 남탕교의 대장동 택지 개발한다고 하면 350억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도장을 딱 찍을 당시에 화천대유는 시행 경력이 없고 자본금이 5천만 원에 불과한, 도저히 이런 1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보이는 회사가 아니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위험 부담도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판결을 받을 때 대장동 개발 이익 5천억을 거뒀다, 이 발언도 중요한 혐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들이 뭐라고 변론을 했는지 재판 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들이 성남시 이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은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이었다. 그래서 개발 이익 5천억을 거둔 것으로 말하는 게 허위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본인 선거법으로 재판받을 때는 위험 부담이 없는 수익이 확실한 사업이라고 말하다가 이제 와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위험이 큰 하이리스크 사업이라고 말하는 것,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이 사업을 분석한 하나은행의 보고서도 최근에 보고가 되었는데요. 공개가 되었는데 하나은행 같은 중립적인 금융기관에서 이 사업을 탁 분석한 결과 대장동 택지 개발, 그야말로 금싸라기 사업이다. 위험 부담이 거의 없다는 그런 평가를 분석 보고서에 담아 놓았습니다. 일단 신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주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토지의 소유주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적정한 가격에 땅을 구매하는 게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행사들이 참 공경에 처하고 하는데요. 대장동 택지 개발 같은 경우는 성남시가 주체가 되어서 토지 수용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지주 작업, 즉
땅 주인들을 설득하는 작업에서 위험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역시 실컷 땅 주인들 설득해서 땅 다 사놨는데 시에서 또는 도에서 허가 안 해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하지만 사업 주체가 알려진 것처럼 성남시였기 때문에 인허가의 부담 역시도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판을 제일 어려운 걸 성남시가 다 해주고 밥상 다 차려서 화천대유는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땅 짓고 헤엄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위험 부담이 있다고 화천대유에게 이런 수익을 거둬주는 겁니까? 화천대유와 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등이 성남의 뜰이라는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성남의 뜰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무려 50%입니다. 과반의 지분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데 50%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00억을 배당받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는 꼴랑 1%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577억 배당받았고요. 화천대유 김만배 대표와 특수관계인 SK증권을 통해서 투자한 6명의 투자자들, 천하동인이라는 이름으로 익명으로 투자한 6명의 투자자들이 총 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3,500억 배당받았습니다. 즉 50% 지분을 가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1,800억 배당받는 동안 다 합해서 7%, 꼴랑 7% 지분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 통해 투자한 천하동인은 무려 4천억 이상을 배당받은 겁니다. 특히 천하동인의 투자자 중에서 한 사람은 SK증권을 통해 투자한 한 사람은 800만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3년 동안 100억을 배당받아갔습니다. 도대체 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8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고요. 아무리 위험 부담이 크다고 한들 800만 원 투자해서 3년 동안 100억 이상을 배당받을 수 있다면 이게 어떻게 사업입니까? 로또이고 특혜이고 현금 몰아주기인 것이죠. 최근에 특히 화천대유나 천하동인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어서 갑자기 대량의 현금을 인출하는 정황이 발견되어서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본인 지갑에 1원 한 장 안 들어왔다고 말하지만 또 곽상도 의원 아들이 거기에 근무했다고 말하지만 곽상도 의원 아들은 월급 명세서 공개해 보니까 월 평균 2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던 그야말로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만한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혹이 물타기 되지는 않겠죠. 이재명 지사가 직접 여기로부터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현재 단계에선 섣부르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이라는 이름의 6명의 민간인 투자자들에게 4천억대 어마어마한 이익을 몰아줬는지 몰랐다면, 모르고 이런 막대한 이익이 민간으로 흘러가게 놔뒀다면 그야말로 무능한 것이고요. 알았다면 엄청난 특혜와 편법, 몰아주기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천대유라는 자본금 5천짜리의 경력 없는 회사가 덜컥 하루 만에 다른 회사들을 제치고 시행사로 선정된 과정에서 편법과 특혜가 없었는지, 그 사업을 진두지휘한 유동규가 왜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했는지 파헤쳐볼 첫 번째 부분이고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법원 시절 판결과 화천대유에서 2천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그래서 법률 고문으로 임명된 그 과정에서 역시나 특혜나 편법, 대가성 뇌물의 여부는 없는지 법리적으로 또 판단해 봐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도대체 어떤 경로로 민간인 투자자들이 SK증권을 통해서 고작 8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100억 배당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누리게 되었는지, 이 김만배라는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와 이재명 지사 그 측근들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지, 연관성은 있는지, 최근에 경찰이 포착한 갑작스런 거액의 현금 인출은 또 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수사해야 할 것들이,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의 팩트, 800만 원으로 100억을 버는 비결이 있다? 네, 여러분, 참 어이가 없지만 로또와도 비교가 안 되는 이런 800만 원으로 100억 먹기를 누군가는 했습니다. 그것도 이 성남의 신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만한 이익을 떡하니 보고도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큰 소리치고 있고, 이 사업을 결제하고 추진한 이재명 지사 역시 자기 지갑에 1원 한 장 들어오지 않았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월 평균 250만 원 받은 직장인을 볼모로 내세워서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총 정리해드린 화천대유 사건의 처음과 끝을 보게 되면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게이트라고 명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독립적인 엄정한 수사팀이 결성이 되어서
한 점 의심 없이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뭐 국민의힘도 수사를 받아야겠죠. 뭐 각상도원 아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화천대유와 관련한 막대한 이득, 누가 어떤 경로로 얻어갔는지, 왜 얻어갔는지, 왜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세금이 될 수도 있는 이 막대한 투자 이익이 몇몇 사람의 주머니를 불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를 들고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